오늘은 5일차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마지막 요약 및 관점에 대한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못한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어느 연금술사의 명언입니다. 원소가 가진 성질을 바꾸면 다른 원소로 바꿀 수 있고,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의 비율을 바꾸면 다른 물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기본 바탕이죠. 값싼 금속인 납의 성질을 바꿔 금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연금술인데, 이것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중세 유럽에 이르기까지 철학적 바탕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아주 사소한 변화는 큰 다름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프롬은 사랑도 사업도 관계도 아주 사소한 조금의 변화가 큰 극적 변화를 만들게 된다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 강조하죠. 책을 읽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인격 전체를 개발시켜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할 경우,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반드시 실패하기 마련이죠. 따라서 오늘은 실제로 첫 발을 뛸 수 있는 용기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용기라는 의식의 단계는 이 나에 대한 사랑이 그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지나친 자의식, 즉 에고라는 적, 이 부분을 좀 잠깐 발췌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성공으로의 길을 걸어가면 갈수록 당신이 이룬 일이 시시해 보일 만큼 더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의 에고가 속삭이는 부추김과 타인의 성공 때문에 당신의 성과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이 과정은 끝도 없이 반복된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려고 더 빠르게 발을 올리지만, 사실은 제각기 서로 다른 이유로 달리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똑같이 맞추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더 나은 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이게 본문 내용이에요. 많은 의식의 단계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에고의 단계와 존재의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에고의 의식 수준과 존재의 의식 수준의 경계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비교가 있는가, 비교가 없는가로 나누어집니다. 그 존재의 의식 수준으로 가는 첫 발이 바로 용기입니다. 비교하지 않을 용기, 나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용기, 난 별로 그렇게 특별하지 않을 용기, 나는 부족하다 할 수 있는 용기, 나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 굳이 채우지 못해도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용기, 미안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 말은 이해되는데 실천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실제로 에고의 속삭임이 오는 순간순간 뭐라고 용기를 낼까요? 와, 저분 설득력 끝내준다. 와, 저분 대단하다. 아, 저 사장님 참 부럽다. 끝. 이제 됐잖아요. 난 저렇게는 설득 못하지만, 난 저만큼은 대단치 못하지만 같이 커피 마시면서 편하게 말하는 건 잘해. 나는 목소리는 작지만 집중해서 말할 수 있어. 나답잖아요. 그죠? 괜찮아. 진정성은 언젠가는 통해. 계속 하자. 괜찮아. 난 상대의 감정을 잘 이해해줘. 그래서 경청을 잘해. 괜찮아. 난 시간이 걸려도 그래도 하는 사람이잖아. 괜찮아가 너무 많나요? 이렇게 말하니 프롬의 서평인데 아들러의 서평처럼 말하네요. 하여튼간 서평 마지막 강조하고픈 내용이 바로 나다울 용기입니다. 그렇게 나를 있는 그대로 존재로 볼 때 타인도 자연도 존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답다는 것은 스스로를 참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되게 만듭니다. 그래야 내 주변의 사람들도 아,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의 기술이라고 쓰고 행복의 기술, 찬양의 기술, 평안의 기술,
삶의 기술 이렇게 자꾸 읽게 됩니다. 이번 주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서평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나는 나를 응원할 거야. 나는 나를 믿고 살 거야. 함께 가자 평생 친구야. 도전은 무모함이 아니야. 유스킨 너를 응원할 거야. 유스킨 너를 믿고 갈 거야. 희망은 헛된 꿈이 아냐. 함께 가자 평생 친구. 깨어있는 뉴스키너의 조직된 힘, 랑연라인 아침 미팅, 더 랑연 라이브. 안녕하세요, 리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침에 들었던 노래를 하루 종일 흥얼거렸던 적이 많지 않나요? 어떨 때는 부르지 말아야지 하고 의식하면서도 또 무의식 중에 다시 흥얼거리기도 하고 한동안 내내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아침의 첫 자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있는 아침조회 더 랑연 라이브가, 또 우리가 앞으로 월목 진행되는 리더스쿨이 우리에게 그 종일 자주 생각나고 자극되는 노래가 되길 바라봅니다. 자, 이번 주는 주제 아시죠? 네, 표현된 에너지라는 주제로 한 주 내내 말하고 있는데요. 제품을 소개할 때도 이 제품은 꼭 사야 돼요. 초대를 할 때도 그렇죠. 이 강의는 꼭 들어야 되니까 시간 빼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직접 태워러 올 테니까 12시까지 준비하고 있으세요. 또 사업 대시를 할 때도요. 이번 달에는 LOI 3명을 함께 찾으십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목표를 주변 스폰서나 파트너에게 나는 북가이더 석세스 트립에 나 포함 3명을 함께 갈 것입니다. 반드시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한 주 에너지 있는 표현들이 우리 무의식 중에 계속 말로 표현되어졌다면 저는 한 주 MC 성공한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의식을 갖고 더 의도적 노력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면 표현되는 에너지일까, 나에게. 이걸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정의된 표현된 에너지를 거침없이 의식적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30년 차인 누스키너 조기철의 꿈을 몽상이 아닌 실현으로 만들어줬던 그것, 결국은 사람이다. 여기에 괄호가 있죠. 결국은 에너지를 표현하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의 작고 소소하게 표현되는 에너지, 오늘도 그 에너지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7월 첫째 주 금요일입니다. 더운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7월 달부터는 온라인도 진행되지만 본격적인 오프라인도 공동으로 시작되는 리더스쿨이 시작되는 달이기도 하죠.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일찍 들어온 분들한테 얘기했지만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죠. 사람한테는 뉴턴의 제1법칙이에요. 정지되어 있는 것은 계속 정지되어 있으려고 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계속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 근데 그 앞에 얘기가 있죠. 어떤 힘이 작용되지 않으면 계속 정지되어 있으면 정지되어 있으려고 그러고,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힘이 가해지면 그 방향이 변화될 수도 있는 거고,
정지되어 있는 것이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침 미팅, 아침 조회는 계속 그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하지 말고 조금 조금씩 움직여.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여. 라고 조금 조금씩 자극해 주는 겁니다. 큰 자극, 작은 자극, 작은 자극. 물론 그 자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받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계속 뭔가를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번 주 한 주 표현되는 에너지라고 하는 주제로 하고 있는데 물론 표현된 에너지라고 하는 주제로 하고 있지만 이번 주가 우리 오프라 아니 온라인 더 랑연 라이브를 시작한 지 5주년 기념 주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5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MC를 해준 분을 지금 월요일 이렇게 쭉 초대하고 있죠. 오늘은 마지막 시간. 5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해준 최혜원 MC를 액션 굿뉴스 시간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이언 라이브 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 라이언 라이브 장수 MC 그러네요, 진짜 최혜원입니다. 장수 MC십니다. 우리 최혜원 MC는 우리 물론 여러분들 다 알죠. 그러니까 자기소개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랑연 라이브 5년은 우리 MC를 제일 길게 한 최혜원에게는 과연 무엇이었나? 이것도 또 여러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더 랑연 라이브는 최혜원에겐 어떤 의미가 있나?라고 하는 걸 좀 얘기해 줄래요? 라이언 라이브 처음 그 기획되고 시작될 때 생각을 하면 어떻게 했나 싶어요. 이거 막 사고, 라이언 그쵸. 라이브 진행 잘해본다고, 이거 마이크 에르메스, 그 마이크계 에르메스거든요. 음, 이것도 사고, 막 컴도 사고 이러면서 그렇게, 될까 싶었지만 해야만 했던 이유가 생각을 해보면 그때 코로나가 막 터지고 너무너무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 파트너들이 매일 전화가 왔어요. 약속이 캔슬됐어요. 오지 말래요. 갈 데가 없어요. 이런 전화를 매일매일 받으면서 굉장히 그 공포와 두려움이 왔었던 시기였는데 그때 랑연 라이브가 이렇게 딱 시작이 되고 지금 생각해보면 좀 어설프지만 그 줌이라는 공간에 우리 전국에 있는 모두가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위안하는 그 힘이 저한테는 어떻게 전달이 됐냐면, 아, 내가 이 위기를 치고 나가야겠다라는 되게 큰 동력을 줬어요. 그래서, 라이언 라이브의 힘을 받고 제가 그의 팀일리트가 됩니다. 그렇, 그 해에 팀메이트가 됐나? 그 해 됐습니다. 그렇구나. 네. 이게 진행, 참, 20년 우리가 7월에 시작하고 21년도에 했으니까 그렇게 결단하고 제가 팀일리트를 가게 됐고, 이 두려움을 뭔가 이 남은 도장 하나 깨기로 내가 한번 타파해봐야겠다라는 에너지를 얻었죠. 음, 그러네. 팀메이트 된 지가 그때 됐구나. 맞아요. 자, 이게 에너지, 본인의 목표나 이런 거를 표현하는 거. MC는 또 그런 장점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할 것도 표현하는 리더는 그런 또 표현이 돼야 되죠. 그 최연 MC를 보는 분들은 실제로 보면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눈이 무섭다 그래요. 그죠? 그 파트너들이 무서워해요. 무서워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툭 쳐다보면 이게 무섭대요. 저 되게 덤벼있고. 사랑스럽고 음, 그런가? 충직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여튼간 그렇게 보이는데 이 표현을 되게 잘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인식돼 있어요. 근데 이제 최연 리더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의 표현이 어떻게 본인 에너지의 표현의 원천은 무엇인 것 같아요? 일단 요즘은 이 나라의 리더가 바뀌어가지고 그쵸. 예. 이게 진짜 너무 일단 저의 에너지의 원천이고요. 음, 저희가 이 돼지 강점기에 살다가 그러네. 그쵸. 돼지라이팅 당하고 살다가 이 나라의 리더가 아주 스마트하고 유능한 프로 일잘로로 바뀌어서 그날 이후로는 막 아침에 눈 뜨면 그냥 기분이 좋고 뉴스 들으면 행복하고 그런 또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에너지가 스폰서님 되는. 그런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어.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아, 그렇고 음, 또 내부에 있는 음. 저의 에너지의 원천은 분노와 불안입니다. 그래,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부분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랑. 나도 맞아요. 나의 에너지 원천은 불안인데 최원 사장의 에너지의 원천은 이 분노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분노도 에너지니까, 그렇죠? 예. 네, 제가 왜 나의 에너지는 분노와 불안일까를 생각하면서 약간 난 좀 이상한가? 난 음, 되게 부정적인 사람인가 생각했는데 드림캠프 때 환영사 때 스폰서님이 그 PPT를 보고 너무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그치. 사실 코로나 때 랑연 라이브를 하면서 티멜트를 결단할 때도 제가 SBA였거든요. 제 핀이 진짜 부끄러웠지만. 음. 이게 가능한 목표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 결단했을까 싶은데 그것도 불안이었고 분노였고 저 눈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분이. 뭔가 이 불안과 분노가 네가티브 에너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또 이게 표현될 때는 유쾌하고 명랑하게 표현되는 방법을 또 배웠습니다. 음. 하여튼 그 자기의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지 그 안에 에너지는 분노도 있고 저처럼 나는 걱정이 나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고 긍정적인 꿈이 본인을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본인의 에너지의 원천을 갖고 뭐 저기 뭐죠? 지난해 아니 그때 티메르트 뉴질랜드 티메르트까지 잘 런던, 뉴질랜드 런던 뉴질랜드 티메르트까지 했죠. 근데 런던 뉴질랜드 티메르트까지 했는데 왜 두바이랑 에게는 안 왔어요? 갑자기 지금 물어보는 거지만. 이렇게 갑자기요? 어, 제가 그 이게 사람이 이제 경계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얘가 이게 비즈니스가 잘 되잖아요. 그리고 잘 되면서 막 통장에 돈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날이 막 계속 연속이 되면 이 불안과 분노의 에너지 중에 이 불안의 민감도가 본능적으로 좀 떨어진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굉장히 극도로 경계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제가 두바이를 3개월하고 3개월을 못했어요. 근데 그 3개월 못한 걸 쭉 봤더니 그 상반기에 뭐 1만 라인에서 2천, 2만 라인에서 1,500 이런 식으로 부족했던 달이 3개월이 넘게 있더라고요. 그건 얼마 안 된 거예요, 뭐냐면 근데. 그쵸. 그러니까 그달 그냥 그걸 어떻게든 했어야 했는데 아니 뭐 지금까지 됐는데 다음 달 되겠지. 내가 뭐 이거 1,500 더 하자고 또 파트너를 쪼아가지고 아휴 다음 달에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넘긴 달이 3개월이 넘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걸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구나. 리더란 매달 매달 자기 비즈니스 목표와 사투를 벌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정말 많이 배웠고, 그래서 앞으로 또 정점이 올 거고 또 피크가 오겠죠, 제 비즈니스에. 그럴 때 저의 어떤 불안의 민감 지수를, 아주 많이 드높일 작정입니다. 그렇게 된 데는 지금 들어보니까 조직의 텐션이 굉장히 느슨하게 했던 나의 잘못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최혜원 리더의 바로 위에 스폰서인 전지현, 박지훈의 적극적인 관여가 없는 것도 좀 반성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자, 하여튼간 그 얘기를 알아들었고 그러면 그 하반기 목표 좀 얘기해 줄래요? 그 분노의 에너지를 표현을 어떻게 할 건지? 어, 제가 이번에 진짜 많이 깨달은 건, 우리는 모두의 리더이고 누군가의 선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누군가의 선배가 될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고, 비즈니스를 위해 조직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적 목표를 명확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그건 때에 따라선 죄가 된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무능하면 죄다. 죄가 된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명확한 목표를 갖고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사투를 벌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에너지가 가장 우리가 오를 땐 뭐 리더 스쿨도 있고 랑연 라이브도 있고 스폰서와의 미팅도 있고 강의도 있고 다 있지만 음, 가장 우리가 에너지가 오를 땐 신규와 함께 할 때인 것 음.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매일매일 신규와 사투를 벌이는 하루하루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세상 모든 풍경 중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원래 제자리인 팀에서 돌아가겠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하반기 목표를 얘기해 주신 최연 리더 감사하고 그동안 5년 동안 MC를 잘 지켜줘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팀메리트 잘 진행되고 MC 잘 부탁드립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자, 예,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누스kin의 조직된 힘, 더 랑얀 라이브를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그 공지사항을 좀 해줘. 공지할 거랑 MC 원픽을 진행하고 메인 게스트를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은 제가 오늘 오프라인에 대한 공지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지라고 하기보다는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공지사항은 뭐 이게 뭐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아, 여기를 꼭 참여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이유로 오프라인에 못 나오는 이유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방법을 좀 바꾸려고 그래요. 소극적인 배려와 소극적인 이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그러면은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뭐뭐 때문에 못 나오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도 그 이유 때문에 나와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뭐가 어려워서 드림 캠프에 못 가. 아, 지금 드림 캠프에 갈 돈도 없어. 그러면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드림 캠프, 그 에너지를 받고 와서 그 돈 이상을 수십 배를 벌기 위해서 드림 캠프에 가야 되는 거고. 오프라인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를 여러분들이 지금 매주 우리 오프라인 강의가 언제 있죠? 저기 특히 강변 같은 경우에는 톡방에 한번 써줘 보세요. 내가 톡방을 읽을 수가 없구나. 지금 공유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 월요일 2시, 목요일 2시, 토요일 2시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녁에는 화요일 7시 반, 목요일 7시 반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오프라인 강의를 여러분들이 얼마큼 활용하냐. 내가 초대에 여기 이거를 꿰차고 집중하고 있냐.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이 드디어 그룹 미팅도 오프라인으로 리더스크롤이 시작했습니다. 월목. 어제 보면요. 여자 대구에서 한 것 좀 보여드릴게요. 소리 들리나요? 이렇게 일본 스피치도 하고 시작. 사랑 꿈을 이루십시오. 여기 4반인가 보다. 저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우리 끝나고 뭘 이렇게 같이 까먹어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지방은. 자, 그리고 여기가 어제 서울에서 진행했던 겁니다. 서울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총 400명이 정확히, 그러니까 딱 400명으로 한정되었습니다. 딱 거기 선착순으로 받았고요. 300명은 8층에서 진행하고 있고, 100명은 29층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각 반별로 미팅되는 그 모습이
멋지, 이게 상상해 보세요. 그 한 400명이 여러 방에 모여가지고 내가 모르는 리더들이랑 모여서 에너지를 서로 교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는요, 이렇게 모이면 도시하는 거예요, 서로. 내가 에너지가 없을 때는 누군가의 에너지에 의해서 그 에너지를 받을 수 있고요. 내가 에너지가 좋을 때는 나도 모르게 주변에 에너지가 전달해 줍니다. 서로 이렇게 서로 보시를 해요. 이건 29층에서 듣는 장면이고요. 이거는 이제 시작하는 그 장면이에요. 오른쪽 맨 앞에 내좌석 자리 앉으실 수 배정하고 뭐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죠. 네, 내좌석 비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각 지역에 예를 들어서 여수에서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아, 나는 초대자 없어. 이러고 안 가지 마시고 오프라인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다 가세요. 가려고 맘먹어야 누군가를 초대합니다. 부산 어디서 초대한다. 대구 언제 대구 다음 주 토요일 날 제가 강의해요. 사업 설명회. 그러면은 아, 난 초대 없으니까 가지 말아야지. 이번에 못 가네. 이딴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초대가 나는 무조건 가는데 가니까 혼자 가면 아까우니까 어떻게든지 초대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규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받으면서 그 에너지가 시장에서 표현이 돼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표현돼서 그렇게 진행이 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하는 거, 오프라인 미팅하는 거, 오프라인 세미나는 이런 거를 빠지지 말고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거 참여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사업을 현장을 뛸 시간이 없다? 아, 이제 그딴 소리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다 오히려 이렇게 해서 많이 댕기고 시간을 투자해서 미팅을 참여한 사람들이 오히려 현장에서도 더 에너지 있게 표현되고 더 많은 결과를 냅니다. 두고 보세요. 자, 그리고 MC 원픽입니다. 오늘 저의 MC 원픽은 어, 뉴트리얼 샴푸랑 뉴트리얼 시럼, 그다음에 헤어 갈바닉입니다. 이거 왜 제가 했냐? 제가 매일 쓰는 거거든요. 하루도 안 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주변에 이거를 많이 판매해요. 제 주변에 골프 치는 사람도 그렇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아침 6시 반이면 저는 씻으러 가거든요. 씻으러 간다고 생각해야 운동하거든요. 가서 6시 반이면 가서 운동하고 그러니까 씻으러 간다라고 생각하고 가서 간 김에 이제 뭐 엽기도 들고 아령도 들고 좀 뛰기도 하고 땀 좀 나면 그다음에 이제 씻고 와요. 씻을 때 끝나고 나서 하루도 안 빼고 쓰는 게 저 샴푸를 쓰고 뉴트리얼 시럼 쓰고 그다음에 갈바닉을 해요. 매일 2분씩 하는 거예요. 골프를 치고 나와도요. 사람들이 저보고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고 그래. 근데 전 이거 2분 해야 되니까 하루도 안 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저희 할아버지도 완전 대머리예요. 저희 할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도 거의 머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드림 캠프 하는데 앞에 나가 있는 리더가 머리가 대머리야.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나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몇 년 전에 M자가 되게 심하고 머리가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휑한 거예요, 사실. 지금도 많은 건 아니지만 휑한 거예요. 그래서 상상이 되는 거예요. 야, 드림캠프 인사말을 하거나 강의를 하는데 머리가 없어. 물론 제가 머리 없는 사람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누스킨의 탑리더, 누스킨의 그 랑연의 대표로서 인사말을 하는데 머리가 없어. 그 상상이 되는 순간, 아, 내가 머리 없는 순간이 인사말 하는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로 매일 하루도 안 빼고 이걸 2분씩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2년 전인가? 이거 보이세요? 위에가 M자가 되게 심하고 머리숱이 다 많이 빠진 이 상황이에요.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심하죠? 머리 다 빠지고. 이 밑에 거는 어제 찍은 겁니다. 어제 이거 알 거예요. 권영진 사장님이 찍어줬어요. 어제 내가 같이 저녁에 골프를 쳤거든. 골프 치고 카트 나 이거 막 물이 많이 묻어가지고 막 묻히고 이거 찍은 거랑 비슷해야 되니까 이거랑 비슷하게 좀 찍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찍어줬어요. 머리 비교해 보세요. 머리에 촘촘한 거,
어제 찍은 건 여기 티나잖아요. 그죠? 어제 찍은 건지. 이거랑 이거랑 어때요? 많이 티나죠? 이렇게, 어, 머리가 되게 저한테는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하여튼간. 왜 그런지 몰라도. 이 중년의 완성은 머리라 그럴까요? 하여튼간. 그렇게 머리 빠지면 뭐가 막 없는 듯하게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하는 게 제가 뉴트리얼입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이걸 하고 있으면 다 물어봐요. 저 머리 이렇게 빠졌었는데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 주변에 같이 골프 치는 선배들 이런 사람들 다 갈바니 빗으로 사고 이거 사고. 왜냐하면 머리를 빠지는 것보다는 이거 매일 2분씩 하는 게 나니까. 그리고 부작용이 있어요. 가끔. 부작용이 뭐냐면 어, 흰머리가 잘 안 생기는 거. 이건 부작용. 이거는 메인이 아니고 부작용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사이드 이펙트잖아요. 예, 사이드로 생기는 작용. 그래서 이거 제가 회사에다가 저는 이거 뉴트리얼 그 샴푸에다가 티그린을 30알 타가지고 넣고 그걸 저어가지고 쓰거든요. 매일. 그거 이것 때문에 저는 아직 염색도 안 해요. 한갑이 넘었는데도 염색을 안 해요. 제 주변에 다 염색하는데 염색을 안 해요. 이것 때문인가? 샴푸 때문인가? 그래서는 제가 회사 본사에다가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다가 펩타이드 성분이든 티그린을 넣고 하는 게 혹시 부작용이 흰머리 안 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런 근거가 없다고 답이 왔더라고. 하여튼간 근거는 없지만 부작용은 있다는 거. 머리가 나고 그다음에 흰머리가 안 나는 거. 이게 부작용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어, 머리에 대한 고민이 있는 남자, 여자도 많습니다. 여자도 머리 빠지는 분들 많아요. 이 뉴트리얼 하루에 2분 투자하는 거. 이것만 쓰면은 더 이상 머리 완전히 뺀질뺀질하지만 않다면 저처럼 이렇게 바뀌어요. 저는 이렇게 주변에 소개하고 다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MC 원픽이었습니다. 자, 이게 내 머리 사진을 보여주는 게 되게 창피하긴 하지만, 이거를 MC 원픽 때문에 할 수 없이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오늘 메인 게스트를 좀 초대해 볼게요. 오늘의 메인 게스트는 이지안 리더랑 하은아 리더를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하은아 리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이 두 분이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 두 사람을 왜 초대했는지를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 여러분 혹시 주변에 요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암에 걸린 사람이 많아요. 우리 사업자 중에서도 그렇고 주변에도 그렇고.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주변에 암 걸린 사람이 유독 많아요. 제 파트너 중에 이 이지안 리더의 바로 위에 일대 스폰서 이름이 권미정이라 그래요. 권미정이라는 리더가 어느 순간 작년 2월인가요? 작년 2월에 암 진단을 받게 돼요. 확진을. 그래서 결국에는 위에 굉장히 많은 부분, 한 3분의 2 정도를 이렇게 절제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불과 얼마 전까지 8번의 항암 치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8번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운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파트너랑 소통하고 서울은 많이 못 나오죠. 왜냐하면 그 동네만 나가서 잠깐만 얘기해도 그 다음날 힘이 없는 거예요. 암 환자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힘이 없어요. 근데 제가 놀란 건 얼마 전 드림캠프에서 이지안이라 리더가 저를 억지로 막 끌고 간 거예요. 방으로. 방에서 지나가다 만나는데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탁 봤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막 밝게 있는 것도 되게 좋았지만 그 방 안에 자기 스폰서인 권미정의 나머지 형제라인 리더들과 같이 그 방 안에서 거기를 돋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꿈이 뭐냐 하면 굉장히 잘 섞여 있어요. 근데 그들의 꿈이
권미정 리더가 이제 항암 치료를 8번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회복하고 뭐 많이 아프니까 회복하는 기간이에요. 올 말 정도만 되면 이제 많이 회복돼서 이제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으면 내년 정도 되면 센터도 나오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년에 센터가 나왔을 때 자기의 스폰서가 티멜리트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권미정은 항암 치료를 다 하고 왔는데 티멜리트가 돼 있는 거야. 그거를 이 조직의 리더인 이지한 리더가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참 이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게 멋지다. 이 리더들. 그리고 이지한의 형제 라인도 있잖아요. 권미정의 다른 일대. 그 일대들도 거기에 다 와 있는 거예요. 그 드림 캠프에. 그래가지고 같이 에너지 막 서로 교환하고, 응? 그렇게 하고, 자기 스폰서가 없이도 어떻게든지 똘똘 뭉쳐가지고, 그 스폰서 없는 기간 동안 본인들의 성장을 하면서 스폰서가 다시 복귀했을 때 잘 돼 있는, 그가 팀메이트가 되어 있는, 그거를 꿈꾸는 조직. 여러분이 상상만 해보세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자, 이장이도 갑자기 또 스폰서 얘기하니까 눈물이 철철 나려고 그러네. 울지 말고. 자, 이지한에게 스폰서란, 스폰서 권미정이란 뭐예요? 저는 응, 스폰서님의 껌딱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음, 사실은 저희가 이제 교회도 같이 다닐 정도로 한 일주일에 일주일 만나는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엄청 영향력이 저한테는 있던 분이었는데 어,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아프시고 부재가 된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음, 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성공 욕구가 엄청 강력한 사람인데 저에게 이제 스폰서님은 어떻게 보면 저의 미래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 나이에 내가 50대 정도, 우리 스폰서님 나이 정도 됐을 때, 저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나 진짜 성공한 삶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임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좀 그 제 미래를 걸어가고 이미 걸어가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안 안 들립니다. 들립니다, 갑자기. 아, 마이크, 죄송합니다. 스폰서가 부재였잖아요. 작년 네, 2월부터 지금까지. 네네. 근데 어쨌든 그 동네에서는 계속 조금씩 만나고 있죠. 네. 스폰서가 부재였을 때 어땠어요? 이지한이도 되게 황당했을 것 같은데. 예. 계속 이 어, 지원을 받고 있다가. 그쵸. 저는 팔로워십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하라면 무조건 예스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폰서님의 그런 뒤를 따라가는 사람 중에 하나여서 뭔가 내가 스폰서 없이 앞에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가장 컸었던 것 같고, 음, 그리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 스폰을 항암하시는 그 순간을 제가 거의 한 번도 안 찾아뵀어요. 못 찾아뵀어요. 그러니까 스폰을 약해 계시는 걸 보면 제가 마음이 너무 약해질 것 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일부러 찾아뵙지 못했던 것 같은데 뭔가 역할을 대신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 스포너님이 없는 그 자리를 내가 대신 해야겠다, 다. 이렇게 음. 했던 상황들이 있어서 뭔가 정신없고 마음은 되게 공허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맞나? 막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잘 참고 얘기해요. 권미정 보고 싶더라도. 지금 권미정 회장은 원래 오늘 나오려고 했는데, 그저께 다시 입원했어요. 입원해가지고 오늘 퇴원한다고 하는데, 뭐 이제 해봐야 하는 거지. 예. 어찌됐건 잘 지금 치료를 받고, 뭐 적응하고 있으니까 건강하게 돌아올 거예요. 그죠? 돌아오는 기간 동안에 이제 스폰서가 부재였을 때 우리 이지한이라고 하는 리더가 스폰서 형제 라인들이랑은 또 어떻게 소통했어요? 저희가 스포원님과 함께 하고 있는 팀의 그 팀방이 있어요. 그래서 음, 거기서 제가 그때그때 이제 운영진 미팅에서 들었던 거를 나누고 뭐 음, 같이 함께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실시간으로 소통을 많이 스포원님이 완전 부재셨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음, 그 톡방에 저희 EVP 이상의 리더 사장님들만 모인 톡방이 있어서 거기서 이거 같이 합시다. 이거 해야 돼요. 우리 같이 여기 모여요. 우리 드림캠프 가기 전에 이거 같이 초대자분들한테 이거 같이 함께해요. 이런 것들을 좀 실시간으로 공유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음. 감사하게도 진짜 모두가 다 좋아요. 네, 같이 함께해요. 이런 얘기들을 해주셔서 되게 힘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분들도 나 그분들도 한 분 나오게 하려고 했는데, 어찌됐건 이게 너무 인터뷰가 많아서
그분들은 안 나오는데 이지안이다가 그분들을 대신해서 그분들의 표현은 어때요? 그래도 저보다 더 어렵지 않았을까? 제가 나이도 어리고 제일 그쵸? 아, 그렇구나. 그러면 맏언니 역할을 하는데 나이는 제일 어린 맏언니네. 네. 그렇죠? 조직에서는 그분들이 잘 따라줘요? 너무 감사하게도 음. 예, 잘 아, 그러시는구나. 해주셨어요. 예. 그분들은 스폰서가 없다고 막 불만을 얘기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한테는 안 하셨는데 스포님한테는 하셨을지 그래? 모르겠는데. 그래요? 근데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조직이 성장하면서 정신 차리게 된 계기가 있죠. 네, 어. 저한테 터닝 포인트가 사실 스포너님이랑 말씀드릴 때는 두 번이었는데 세 번인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가 은하 사장님이 스포너님, 제가 이제 다이아 핀업하고 스포너님 바로 이제 아프시고 그때 다이아 핀업할 때 은하 사장님이 같이 리크루팅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음, 그때 시스템에 나오셨는데 스포너님 안 계시는데 스포너님의 그러니까 스포너님이 저한테 하셨던 그 일주일 내내 저를 초몰입하셨던 그 기간을 제가 너무 잘 아는데 저한테 사랑을 막 부어주셨는데 음, 막상 나랑 열정의 온도가 똑같은 파트너, 더한 파트너가 나타났는데 스포너님의 역할을 제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스스로가 답답하고 막 음, 한심한 거예요. 음, 그때 되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음.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센터에서 있는데 그때 조기철 선생님이 갑자기 문득 오셔가지고 요즘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나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스포너님과 함께하는 이 팀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 고민이 가장 많이 됩니다. 이랬더니 자네 거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이거 봐봐. 본인이 조직이 성장하고 막 신규가 들어오고 석세 트립에 달성을 하고 하니까 이게 원래 비행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산소호흡기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항공 그 스튜어디스들이 교육받는다고 누구 먼저 인공호흡 저기 산소호흡기 끼는지 알아요? 본인 먼저 끼라 그래요. 본인이 먼저 살아야 주변 사람을 살린다고. 그래서 본인이 신규가 들어오고 막 해야 주변에도 막 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내가 죽겠으면 근데 그것도 항상 죽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옆을 챙긴다고 하는 본성도 사람이 있는 거거든. 그런 마음이 참 난 이쁜 것 같아. 그렇게 정신을 차렸고. 우리 하은아 리더는 이지한 리더의 맏언니예요. 이지한 리더가 올해 목표가 이제 블루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 다이아몬드는 그때 다이아몬드는 어찌됐건 권미정 리더 스폰서가 없을 때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그쵸? 아니요. 있을 거의 때 됐나? 예, 아, 있을 네, 때 된 거야? 어. 예, 예, 아, 있을 때 같이 막 해가지고 된 거구나. 예. 그때, 맞아. 기억난다. 그리고 이지아 리더의 맏언 역할을 하은아 리더가 하거든요. 하은아 리더도 갑자기 정신 차리고 확 뛸 시간이 있었죠. 그때가 언제예요? 어, 저는 이제 작년에 막 여러 가지로 어쨌든 트립은 달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사실 싱가포르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는데 음, 발리가 두 번째 트립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또 정말 이분이라면 내가 뉴스킨을 같이 해도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권미정 사장님께서 이렇게 스포너님께서 부재가 되시면서 저랑 지한 스포너님이랑 투닥거리는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음. 저는 저대로 스폰서가 나만 투닥투닥했다는 건 말다툼했다고? 어, 약간 이제 제가 너무 막 하고 싶은데 어, 저 약간 스폰서 욕심이 있어가지고 어. 스폰서가 나만 바라봐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욕심이 있구나 또. 네, 근데 제 나만 도와줘야 되는데. 스폰서님, 네, 근데 제 스폰서님도 본인도 살아야 되니까 음, 본인도 일대를 더 찾아야 되고 신규를 찾아야 스트립을 가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막 저도 너무 힘드니까 되게 투정 부리고 막 하다가 거의 이제 석세트립 마감하기 한 석 달 전쯤에 둘이 카페에서 음, 그때 또 하필이면 또 반품이 있어가지고 그 반품 받는 고객 거 받고 하면서 같이 그때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둘 다 너무 잘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지한 스포너님이 자기 속이 썩어 문드러져도 표정에는 드러내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친구가
아, 내가 언니인데 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정말 열심히 잘 하자. 그리고 정말 스포너님이 부재시지만, 없을 때, 안 계실 때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정말 의기투합해서 열심히 했던 것 그때 같아요. 막 끌어안고 울었대요, 막 둘이. 네, 근데 내가 언니도 한참 언니인데, 맞아요. 스폰서라고 이렇게 막 나 안 도와준다고 투정을 부렸구나. 더군다나 이 사람의 스폰서는 암 걸려가지고 지금 들어가 앉아 있는데, 누워 있는데. 하여튼 이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권미정 리더는 만난 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팀메이트가 되는데 주변에 영향을 권미정 리더가 팀메이트가 되는데 영향을 미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하은아 리더는 잘 모를 텐데 그분을. 근데 저도 참 너무 신기한데요. 지한스퍼님이 항상 이제 만날 때마다 나의 삶의 멘토가 되는 분이다. 뭐 이렇게는 음, 얘기를 했지만 그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 되게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없었는데 음,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나게 됐고, 근데 정말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 되게 좋았는데, 한 번 더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 두 번째 만났을 때 완전히 이분한테 빠진 거예요. 진짜, 너무 매력적인 분이시다. 그랬는데 드림 캠프에 가서 그렇게 음, 여러 가지 모습을 봤는데, 갑자기 제가 그 애프터를 하는데, 왜 건미정이라는 이 멋진 여자가 아직도 팀 엘리트가 아닌지 어, 모르겠다. 이러면서 제가 이런 팀 이런 거 엘리트, 보면 네. 파트너가 스폰서,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려면 스폰서를 좋아하면은 정말 득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스폰서를 좋아하는 거. 이게 서로 좋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팀을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제 같이 보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거 좀 하나 같이 볼게요. 나 이거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보고 싶어. 한번 봐봐요. 이거 옵티마이즈, 이게 안 되네, 나는. 권민영, 오늘 2025년 6월 15일이거든? 야, 이날 기억해라. 자네 팀메리트 시작하는 날이다. 나중에 팀메리트 되면 이 영상들 보여줘. 알았지? 자네는 건강하는 데 힘써. 건강하기만 해라. 어. 이게 드림캠프 방미팅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진에 보면 사진인데 내가 지금 그거 안 띄워놨네. 그때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동그란 때문에 튀는 얼굴이 권미정의 다 일대 라인들이에요. 권미정의 일대 라인이 네명이 거기 딱 있었어요. 1만, 2만, 3만, 4만 하는 라인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참 이 친구들이 모여서 스폰서가 돌아올 때 티미네이터가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거기서 갖고 그렇게 했던 모습이 참 보기 좋았던 참 기억에 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미정이 없는 기간 두 분의 목표를 좀 듣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지한 리더부터. 네. 참, 나 이 얘기 소문을 들었는데 두 분 요번에 저기 많이 가죠. 부산. 네, 뉴플레이 많이 많이, 갑니다. 많이 참여시켰더라고 보니까. 네. 홋카이도 목표도 지금 한두 달씩 진행이 됐나요? 네, 여러 명이? 진행 음, 중입니다. 음. 그래서, 오케이. 목표 좀 얘기해 주세요. 어, 작년 한 해는, 권민정이가 돌아올 때까지 목표. 네. 내년에 권민정이가 건강하게 돌아올 때. 선생님 복귀하셨을 때 그 음, 말씀을 진짜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진짜 잘하고 있었죠? 엄마 없는 거 티내지 않고 더 겸손하고 더 많은 표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작년 한 해는 조금 이렇게 막 저도 막 자리 잡는 시기였다면 올해는 은하 사장님이랑 정말 로드맵을 같이 맞춰 나가면서 뉴플레이 우리 어떻게 해서든 13주 이상 하자 이렇게 해서 목표를 이뤘고 그리고 트립도 우리가 일단 먼저 스타트를 끊어서 파트너 사장님들 많이 데려가자라고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저희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10월 달에 EBA 마감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 저기 자수님께서 왜 이왕이면 9월에 하지? 라고 해주셔가지고 좀 이제 수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또 은하 사장님도 이번에 또 리더스쿨 담임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제가
너무 막 마음이 막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은하사님도 같이 다이아 핀업을 함께 하고 저희 스폰서님이 남아공 티멜리트를 스타트 하실 수 있게 저희 같이 함께하는 일대 형제라인 사장님들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메타 때 저희 스폰서님 티멜리트를 진행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멤버가 똑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그 에너지가 저 안에서 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꼭 음, 해내서 저희 스폰서님 복귀하실 때 백만장자는 사실 아프셔가지고 인정을 못 받으셨어요. 근데 음. 티멜리트와 백만장자 함께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 멋진 이지한 블루다이아몬드 피디 정식도 멋지겠다. 그쵸? 자, 우리 하은아 리더님 목표 어, 들을게요. 저, 저는 진짜 이 사업을 다시 하게 되면서 로드맵이라는 거를 다시 설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 지한 스포너님하고 그리고 또 아프시지만 고민현 스포너님이 너무 잘 이렇게 이끌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근데 진짜 저는 제 스포너님들이 목표하는 핀업을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음, 제가 거기에서 진짜 많이 도움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저의 가장 큰 목표고요. 그래서 어, 올해 일단은 10월에 SBA 가고 올해 무조건 EBA도 해보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스포너님하고 세 분이 셋이 같이 이렇게 팀멜리트 진행해서 같이 여행 가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아이, 그 참 이쁘기들 합니다. 예. 사람이 이쁘다는 게 이런 게 이쁜 거죠. 그쵸? 예. 하여튼 여러분들의 그 두 분의 꿈, 또 개인적인 성장, 조직의 꿈, 그다음에 옆에 그 형제 라인 같이 꿈꾸는 그런 팀들이 잘 이뤄내서 개인들도 다 성장하고 팀의 이쁜 문화의 모델이 돼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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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고, 저 두 사람이 이렇게 이쁘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네요. 근데 저한테도 사실 제 일대 파트너가 박진호 이양란 사장님이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기수 이기수 이경진 사장님, 그다음에 허병천 주민회 사장님의 스폰서, 제 일대 파트너가 박진호 이양란 사장님인데 그분들이 사실 좀 아파요, 지금 현재. 그래서 아, 이분들을 같이 인터뷰하면서 계속 그 그분들이 계속 생각나네. 그쵸? 하여튼간 자, 이제 리더 스피치 할게요. 제가 이제 리더 스피치 제가 하려고요. 자, 보죠. 제가 공유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 스피치를 원래 다른 분이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할 말 제가 다 하려고 제가 그냥 합니다. 자, 이번 주 리더 스피치 월요일 수업부터 한번 봐볼게요. 월요일 날은 어, 원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자. 원하는 것을 말로 요청하자. 요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작건 크건 나에게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 그럼 나는 발광체다. 이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이죠. 예, 수요일 날은 7월의 목표를 스폰서와 파트너에게 표현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표현되는 거 있잖아요. 이 표현되는 거. 이 나의 에너지를 표현하기 위해 나의 의도적인 노력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하고 싶은지를 알고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그것이 표현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다. 그러면 초대하는 반드시 이 멘트를 해야지 라고 해야지 그것이 표현이 되는 거고 제품 판매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이랑 관계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의도적인
오늘의 의도적인 노력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 그대로 매일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더 랑앤 라이브 할 때마다 오늘의 의도적인 노력을 말합니다. 그거는 뭘 하라는 소리냐면 대부분의 행동은 무의식의 행동에 의해서 행동을 해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원래 하는 행동대로 해요. 운전하듯이. 근데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발달이 되려면 내가 하지, 내가 어차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에 잘 안 했던 불편한 거를 막 노력해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성장할 수 있는데 그 성장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아주 사소한 변화가 굉장히 큰 결과를 만들어내요. 다시 말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또 굉장히 성장한 티메리트 리더들이나 대부분의 사업자 리더들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 성격이 됐건 뭐가 됐건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근데 비즈니스적으로 표현되는 아주 사소한 차이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내가 했을 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사소한 차이 하나. 그게 비즈니스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다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긴 하되 어떤 부분을 사소한 뭔가를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될 게 요거 오늘은 이거 한번 해보세요라고 자꾸 여러분한테 터치해 주는 거예요. 그게 더 랑앤 라이브에서 하는 오늘의 의도적인 노력입니다. 그냥 한번 딱 듣고 마는 게 아니고 그걸 듣고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원하는 것을 말로 표현해보자 얘기했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말로 표현 안 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을. 사람을 만났을 때, 이거를 사라고, 난 이걸 이 사람이 썼으면 좋겠는데, 이걸 내가 강하게 얘기하나? 아, 이 사람이 무슨 이유를 대. 그러면, 나 이렇게 원해. 당신이 이렇게 반드시 썼으면 좋겠어. 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거 왜? 아침에 그거를 자꾸 내가 되새겼어. 아, 내가 그냥 상대방 배려만 했지. 내가 그걸 내 생각, 내가 진짜 원하는 거를 말로 요청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러면 그걸 되새기고 계속 그거를 해보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뭔가를 터치해 주는 게 의도적인 노력입니다. 자꾸 그건 나에게 에너지가 있다는 걸 인정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거를 의도적인 노력을 했잖아요. 그럼 그날, 아, 나에게 에너지가 있다는 거를 본인 스스로는 잘 그걸 인정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아, 그래, 잘하고 있어. 나한테 이런 에너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스스로를 인정하자고 하는 거. 그거를 그날의 의도적인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7월의 목표를 스폰서와 파트너에게 표현했습니까? 제 스폰서인 저도 이날 제가 못 들었단 말이에요. 전화 와가지고 나 이거 할 거예요. 훅카이도 몇 명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의 의도적인 노력이 그냥 공허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하게 하는 게 아니고 MC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 오늘의 의도적인 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발췌하는 거예요. MC들이 가장 힘들어요. 최혜원 MC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기획하면서 매일매일 중에서 MC 원픽입니다. 아니, 성의도입니다. 성의도죠. 예. 옛날엔 성의도, 네. 지금은 오늘의 의도적인 노력. 예. MC들이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오늘의 의도적인 노력을 뭘로 할 것인가. 그래서 예전에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최혜원 MC가 했던 거니까 풀스 지금도 플스요? 기억나. 예. 플레이야 스탑. 이 동영상을 플레이하고 스탑해서 계속 그 동영상을 봐라. 필사 하자는 거였죠. 프레이 스탑 그거 얘기한 거였거든요. 하여튼간 이런 거를 오늘의 의도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듣지 말고 오늘의 의도적인 노력은 여러분을 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워주는 거를 내가 스스로 하루 종일 생각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면 어느 순간 나한테 이건 내가 꼭 해야 되는 거야라고 하면서 그걸 매일 계속 하려고 노력해요. 그게 내가 딱 어느 순간 되면 그 순간 비즈니스 결과는 확 바뀝니다. 아주 사소한 차이가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 올 여름 7월, 8월 미친 듯이 진행입니다. 이 뜨거운 여름을 어떻게 보낼까요? 불타오르네. 이제 불타오르게 지냅시다. 자, 이번 주 너랑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음소거 해제해 드릴 테니까 한마디씩 하고 나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사님 춤추세요. 홀가분하니까. 감사합니다. 아, 그래야 되나? 4개월 후에 또 뵙겠습니다. 아, 4개월에 또 해야 돼요, 내가. 빨리. 6개월 후에 또 하셔야겠어요. 6주년 기념 때 하겠습니다. 재능이 아깝습니다. 네. 6주년 때 만나요. 좋아요. 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진짜. 안정적인 진행. 감사합니다. 진짜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진짜로 잘하는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생들 하시고 7월, 8월 잘 지내서 홋카이도에 진짜 여름이 가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여름에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힘들 때 더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선 MC도 MC 난 잘하고 7월이 더 잘해야 되는 달. 네, 7월 달 많이 최인영 사장님 감사합니다. 7월 화이팅. 덕분에 6월 마감을 잘 해서 우리가 2분기 쿼터별 매출 잘 올렸습니다. 다음에 3, 4분기도 3, 4분기는 걱정 없다. 9월이 있어서. 그죠? 9월 21일 날이 홋카이도 마감이라. 매달 전달보다 더 잘해내려고 하는 마음이 네, 맞습니다. 세상을 바꿔냅니다. 나와 내 가족까지. 왜 얼굴 한번 보여줘봐요. 얼굴이 어떻게 화장을 안 했나? 화장 안 한 것 같은데? 보고 싶어요? 내가 보여줄게. 한번 봐봐. 보여줘봐요. 어디? 봐봐. 멀쩡한데? 멀쩡해. 지금 나 약속 있어요, 11시에. 오케이, 오케이. 자, 마치도록 하고 문 닫기 방문 닫겠습니다. 안녕.